앞뒤가 다른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표현이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설명 중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당 고문님들, 오늘은 시민사회 원로분들을 차례로 뵙고 더불어민주당이 나가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틀이 있지만 조직과 관련해서 결국은 조직을 바꾸는 측면에서 시민 원로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이 외부 공개는 하지 말아라, 큰 틀에서 금지하라고 했지만 그 총선을 이기는 민주당으로서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앞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고인물을 걷어내라. 그리고 기득권을 없애라. 신경민 주로님, 그러니까 당의 원로들이 김문경 혁신위원장의 공천 기준을 참고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만나서 직전에. 근데 그 첫 번째가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절대 공천하지 마라.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김 위원장이 설명하는 거 보면 월요일에 상임 고문을 만나고 어제죠. 수요일에는 시민 원로들. 그렇죠. 시민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당 외부의 시민들 사회, 시민사회 원로들. 누군지는 저희가 압니다.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왔다는 거 아는데요. 시민 원로분들이 지금 저런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 이게요. 공천하면서 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면접을 해서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나 말을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거든요. 근데 과거를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참 국회의원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또 기득권 없애라. 이건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 앞으로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은 공천 기준에서 용퇴론을 굉장히 세게 얘기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 혁신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당내에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공천에 관해서 무슨 입장을 또 무슨 가이드라인을 당 지도부에다가 제시를 할 것인가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최초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결국은 용퇴론을 깔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변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이른바 혁신안 1호로 보이죠? 1호로 불렸는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오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홍 원내대표가 이거 결의해달라고 빨리 오늘 결정 냅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이수영 원내대변인은 길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뭐 좋게 얘기가 왔는데 근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위기의식이 높지 않구나.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이래가지고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혁신위 건을 보면서도 민주당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지라고 저 같은 제3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 저 순간 혁신이라는 게 앞으로 대단히 주목을 받겠구나. 공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 혁신이에게 정말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이라는 그때는 뭐 비대위원장이었나요? 혁신위원장이었나요? 예. 거기에 전권을 주고 완장을 채워주면서 총선을 이겨내도록 이끌어냈던 그런 정도의 권한을 저 혁신이에게 주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금의 민주당 현역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겠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아쉬운 거 하나는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비판,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예.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결국은 거대 양당 두 집단의 예. 싸움으로 정치판이 가고 있고 오. 내년 총선도 그 대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의 뒷면에는 예. 국민 다수가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선거제도 개편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거 아닌가. 선거제도 개편이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힘도 못 받고 여론도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예.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살 길은 정말 아까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밖에 없는데 그 공천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항상 나왔던 얘기에 되풀이 추상적인 얘기 예. 그렇게만 끝난다면 그것도 역시 또 도라미 타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혁신위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엇갈리는 얘기지만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그거 선언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역시 예. 위기의식이 좀 부족하다.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위의 1호 안건이 오늘 채택이 안 된 거잖아요. 불발됐는데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당이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